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커뮤니티 데이스 코리아 2021 타노스로 활용한 멀티클러스터 가시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K텔레콤의 임성일입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SK텔레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타코 개발팀에서 LMA 배포와 기덥 툴체인 관련해서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만들고 이를 엮어서 체인으로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컨트리뷰터로도 활약을 했었고요. 주로 오픈스택과 플루언트 계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쿠버네티스 배포판인 타코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로 제공할 그 TKS라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TKS를 준비하면서 사용자들이 본인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클러스터들을 배포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타노스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 이 타노스를 실제 타코에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메테우스에서 페데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기존의 타코에서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했었는데 그 형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타노스의 각 컴포넌트별 용도와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타노스를 타코에 적용하면서 발생했었던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특히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이고요. 프로메테우스의 주요한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멀티 디멘저널한 데이터 형태의 제공입니다. 여기서 멀티 디멘전이라 함은 매트릭의 이름뿐이 아니라 다양한 속성들을 집어넣어서 그 실제적인 값을 표시하도록 하여서 추후에 이 다양한 속성들을 토대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 멀티 디멘저널 데이터라는 것은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세상이 오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다가와지는 그 컨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롬QL이라는 프로메테우스 고유의 쿼리 랭귀지입니다. 이 랭귀지는 특별히 문법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식들의 조합으로 그리고 괄호의 조합으로 해서 사용하고요. 추가적으로 몇몇 내장된 함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 스토리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분산 스토리지 환경은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요구하고 있는 저장 공간이고요. 따라서 그 로컬의 저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 이유 때문에 결국 싱글로드로 설치하기 좋았고 쿠버네티스에도 적극 활용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특징은 데이터를 수집해가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 하면 에이전트가 매트릭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매트릭을 서버로 푸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서 프로메테우스는 풀 기반의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매트릭을 수집하는 에이전트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익스포터라 불리고요. 익스포터라 불리는 이유는 데이터를 모아서 보내는 역할까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알고 있는 혹은 수집한 데이터를 익스포즈하고 있는, 노출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익스포터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렇게 그 에이전트들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익스포즈하고 있으면 프로메테우스 서버가 이를
지속적으로 스크랩해가는 방식을 통해서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간 게이트웨이라는 것인데요. 이 게이트웨이는 풀 방식의 데이터 수집에서 발현된 모듈이고요. 풀 방식을 하다 보면 결국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수집 주기 동안에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순간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스팟성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스팟성 데이터가 서버가 이를 수거해 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를 하나 둬서 이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취하고 있는 푸시 방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프로메테우스 서버는 수집 주기가 되었을 때 이 게이트웨이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수거해 감으로써 이러한 스팟 데이터들을 수거하는 문제를 해결한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은 타겟을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도 설정할 수 있고 스태틱한 파일로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겟은 프로메테우스가 풀하기 위한 익스포터를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얘를 등록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시보드를 그린다든지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이 프로메테우스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서버는 가운데 보이는 큰 네모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크게 4개의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스크랩 엔진,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질의할 수 있는 쿼리 엔진,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로컬 저장소에 저장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컴팩터,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조건을 체크하고 필요에 따라 알럿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룰과 알럿 엔진, 이렇게 해서 프로메테우스 서버는 4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진영에서 또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로 언론 매니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언론 매니저는 프로메테우스 서버의 룰 엔진에서 발생한 언럿을 서브스크라이버에게 전달하는 노티피케이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코는 단일 클러스터보다는 멀티 클러스터 형태로 주로 배포가 되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 스테이징, 혹은 운영 환경도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 환경 A, 운영 환경 B 이런 형태로 해서 멀티 클러스터 형태를 배포를 했었고요. 이 멀티 클러스터들을 통합하여 보기 위해서 타코 LMA에서는 프로메테우스의 페더레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 클러스터로 모으고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가시성이라든지 혹은 룰을 돌려 장애 체크 이런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러스터 B와 클러스터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메테우스들을 구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클러스터 B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클러스터 B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클러스터 C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는 클러스터 C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했고요. 이 프로메테우스는 페더레이트라는 URL을 해서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익스포저 하는데요. 이 익스포저된 데이터를 모으는 프로메테우스를 모니터링 클러스터라는 클러스터에 띄우고 실제로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수집해가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모니터링 클러스터에서는 실제로 모든 데이터들이 모여지고요. 그 안에서 그래프 하나라든지 룰 엔진이 돌아가면서 언론도 발생하고, 이러한 역할로 타코 LMA가 멀티 클러스터를 지원하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타노스입니다. 타노스는 다음과 같이 주요 4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뷰입니다. 글로벌 뷰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라면 타노스도 될 수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들이 주로 되고요. 다양한 프로메테우스들과 타노스들이 섞여 있을 때 얘들을 뷰 형태로 해서 모아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타노스를 선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글로벌 쿼리 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언리미티드 리텐션입니다. 언리미티드 리텐션이라 하면 기존의 프로메테우스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스토리지에 디펜던트한 그 크기라든지 혹은 성능이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결국 리텐션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 타노스는 이걸 벗어나고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지원하는, 그리고 그곳에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구조까지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을 택했고요. 따라서 무한대로 보여지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언리미티드 리텐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메테우스 호환성인데요. 이 내용은 프로메테우스하고 인터페이스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호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 앤 컴팩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프로메테우스 모듈을 살펴볼 때도 컴팩트라는 놈이 있어서 로컬 스토리지의 효율적인 저장 환경을 준비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었는데요. 이것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노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면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컴팩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러한 모듈들을 얻다는 그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타노스의 컴포넌트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면서 그와 또 연관되어 있는 주변 모듈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괄호에 별표가 쳐져 있는 아이들은 외부 모듈이고요. 그래서 언론 매니저라든지 프로메테우스, 사이드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메테우스 계열에서 구축하고 설치되는 모듈들입니다. 중간에 미니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니오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시뮬레이터 같은 역할을 하고요. S3 컴퓨터블한 스토리지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모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듈들이 타노스의 주요 모듈이고요. 이 모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팩터입니다. 컴팩터는 주요하게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컴팩션하는 기능들을 주로 하고, 다운샘플링하는 기능도 추가로 제공을 합니다. 컴팩션은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인덱스의 라벨이라든지 이런 구분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개의 인덱스들을 하나의 인덱스로 합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컴팩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운샘플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로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어그리게이티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여러 개의 인덱스로 분화해 주는 것을 다운샘플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이라 하면 어그리게이트 되면서 데이터 자체가 다운이 된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노스의 컴팩트를 활용하는 주요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준에 따라서 장기 보관 데이터를 전환시켜주는 롤아웃 기능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서머리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롤오버 기능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타노스 컴팩터는 디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자체는 동일한 그 디멘전에 대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소스에서 그 데이터들을 받게 되었을 때 얘를 하나로 합치고 중복을 제거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장 시에 이 중복 제거 기능을 통해서 중복된 데이터가 없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이런 컴팩터는
비동기로 동작을 하고 크롬이나 데모셋 형태로 해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입니다. 이 수수 관련해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컴팩터라는 거는 결국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를 다 가져와서 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로 해서 다시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용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데이터 소스는 원격지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고, 실제로 이 워크로드 처리하는 것은 컴팩터가 돌아가는 쿠버네티스 노드라든지 실제로 워크로드가 돌아가는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둘 간의 네트워크 사용률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용량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하고 머지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큰 메모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모이기 전에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실행 주기를 조정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등을 사용하는 것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얘들을 방금 처리하게 하는데 그 동시 진행되는 작업의 수준을 조정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타노스 쿼리입니다. 쿼리는 쿼리어 혹은 쿼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유는 버전이 바뀜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타노스 공식 사이트에서도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타노스 쿼리어는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뷰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는 주요 컴포넌트고요. 다양한 백엔드에서 질의를 처리해주고 이를 모아서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쿼리어가 처리하는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롬프트를 파싱을 하고요. 파싱된 쿼리를 통해서 미리 처리돼야 되는 것들, 프리필터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3번에 펜아웃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 질의 명령을 다 전달을 하고 그리고 다시 질의를 수집해오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머지해서 다시 중복을 제거해서 질의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펜아웃 시킬 수 있는 그 백엔드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프로메테우스는 당연히 되는 거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 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럿에 대해서도 가져올 수 있고 매트릭이라든지 또 다른 쿼리어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담당하는 컴포넌트들이 옆에 적어져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카가 그 쿼리 펜아웃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어 게이트웨이 룰과 레코딩 룰들에 대해서는 룰러 그리고 원격 데이터를 가져오는 리시버 리시버 같은 경우는 프로메테우스의 컴포넌트입니다. 등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그림에서 보여주는 5번째 역할로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질의한 것들에 대한 중복 데이터를 질의자에게 보내주지 않고요. 디듀플리케이션 기능을 여기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 컴팩터에서 디듀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장소의 영역이 없고요.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타노스 쿼리에는 타노스 쿼리 프론트엔드라는 또 서브 모듈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타노스 쿼리 프론트엔드는 타노스 쿼리의 앞단에서 읽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코덱스라는 타노스 대동소이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코덱스의 쿼리 프론트 엔진이라는 걸 그대로 차용해온 컴포넌트입니다. 주요 기능은 쿼리를 스플리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뒷단에 쿼리어들을 다양하게 붙여서 기능별로 스플리팅인 조각들을 받아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쿼리가 장애가 났거나 혹은 펜아웃 됐을 때 그 중에 어떤 모듈이 장애가 나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얘를 재시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캐시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쿼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슬로우 쿼리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로깅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쿼리 프론트엔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평적인 읽기 성능 확장이 가능해지고요. 그 이유는 앞에 보시는 스플리팅 기능 등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세이프가드 역할도 해주고요. 그거는 앞에서 보시는 리트라이 기능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룰러입니다. 룰러는 프로메테우스의 룰 엔진에서 처리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타노스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얼러팅 룰과 레코딩 룰을 모두 다 처리할 수 있고요. 룰러는 지속적으로 쿼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룰을 지속적으로 체크함에 있어서 결국은 쿼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쿼리를 처리하는 쿼리어가 결국은 팬아웃을 통해서 다양한 소스로 보내지고 단일 워크로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쿼리 룰러에 너무 많은 룰을 올려서 수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타노스 사이드카입니다. 타노스 사이드카는 프로메테우스와 함께 배포가 되고요. 프로메테우스 파드의 하나의 컨테이너로서 동작을 합니다. 주요 기능은 백업하는 기능과 질의 기능인데요. 백업 기능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설정에 따라서 일정 시간이 되면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옮겨서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질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타노스가 오브젝트 스토리에서 값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로컬,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질의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메테우스 파드 안에서 서버에 바로 붙어서 처리를 하고요. 타노스가 쿼리를 보내면 그 쿼리를 프로메테우스 서버한테 다시 전달해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타노스 쿼리를 보내는 이런 역할도 하고 로컬 스토리지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백업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타노스 쿼리는 쿼리를 할 때 로컬 데이터는 타노스 쿼리에서, 타노스 사이드카에서,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는 타노스 스토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타노스 스토어 게이트웨이입니다. 타노스 스토어 게이트웨이는 스토어 API를 통해서 제공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롱텀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툴이고요. 이 스토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쓰고 하는 기능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타코에서 갖고 있었던 프로메테우스 페더레이션 기반의 멀티 클러스터 지원을 타노스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겪었던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KS라는 서비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TKS라는 것은 타코 쿠버네티스 서비스의 약자로서 앞으로 내년 1Q의 서비스 예정인 타코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사용자가 타코 클러스터를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생성 삭제하는 기능들을 제공할 거고요. 앞에서 세션이 있었는데 데카파드 2.0도 함께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할당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클러스터를 생성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요건으로 클러스터 최대한 단순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만드는 클러스터에 특별한 역할은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스터가 있어서 나머지 클러스터를 관리한다든지 어드민 매니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지정하지 않고 모든 클러스터가 동일한 형태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클러스터에 들어가더라도 그 클러스터뿐이 아닌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클러스터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클러스터의 장애가 딴 쪽으로 전파되거나 혹은 그 클러스터의 장애가 굉장히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클러스터의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그러한 요건을 갖고 DKS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에 멀티 클러스터의 기존에는 이제 클러스터별 하나의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했었는데 하나의 클러스터당 그 목적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타코에서도 서비스 메시를 위한 프로메테우스가 추가적으로 설치되고, 그리고 사용자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매트릭을 받아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면서도 그 앞에서 요구사항으로 얘기했었던 모든 클러스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이 필요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장기 데이터 보관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TKS에서는 타노스를 도입하도록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익스포터에서 나온 데이터가 프로메테우스 수집용을 통해 프로메테우스 통합용 프로메테우스를 지나 알럿이 발생하고 사용되는 이런 사용 패턴에서 통합용 프로메테우스를 타노스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적용하면서 맞닥뜨렸던 이슈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람 중복 이슈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타코 LMA 페더레이션의 알람 처리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각 클러스터에 깔려있는 프로메테우스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들은 모니터링 클러스터에 있는 프로메테우스에 의해 모니터링 클러스터 안으로 다 이전되었고, 이전된 매트릭들을 대상으로 해서 룰 엔진이 돌아서 룰을 체크한 후 룰 요건에 맞게 되는 알럿들이 슬랙 메시지로 전달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필요한 요건에 의해서 풀메시로 타노스를 구성을 하면서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모두 타노스와 얼럿 매니저가 설치되고 룰 엔진이 처리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타노스는 동일한 룰에 대한 체크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됐고, 각각 알람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노티피케이션 사용자는 3건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클러스터 개수만큼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룰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클러스터에 대한 룰을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던 얼럿 룰들을 수정해서 개별 클러스터에서 각각의 룰을 처리하고 그 룰에 맞는 알람을 발생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메테우스와 타노스의 룰에 대한 정의 방식은 100% 동일했으며 다만 전체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룰셋이 각각 개별 클러스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약간의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클러스터 전체를 어우르는 룰을 정의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타노스의 룰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도 결국 필연적으로 하나의 클러스터만 골라서 룰 엔진을 동작시켜야지만 중복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쓰기에 대한 경합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프로메테우스는 각각의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기존에 사용했던 모니터링 클러스터의 프로메테우스도 단일 프로세스가 자신의 로컬 디스크만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 타노스를 사용하고 풀메시 구조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그 타노스 컴포넌트들이 동일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공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별로 조건표를 좀 만들고 체크를 해본 결과 각 컴포넌트별로 쓰기 기능을 사용하는 애들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컴팩터와 타노스 사이드카였습니다. 컴팩터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싱글톤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컴팩터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드의 전체 클러스터 중에서 하나를 지정해서 그쪽에서만 돌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의 쓰기 기능을 하고 있는 타노스 사이드카의 경우에는 거의 로컬 스토리지와 비슷하게 그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절한 인덱스로 쓰기를 하는 백업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할 가능성이 없었고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팩트의 경우에 하나의 노드에서 구동을 시킴으로써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컴팩터는 실제 데이터를 항상 뭔가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컴팩션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의 장애가 전체 성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컴팩터를 수동으로 기동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클러스터는 완전히 동일한 형상을 갖지는 못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클러스터별로 타노스 프라이머리라는 걸 하나 정해서 그쪽에만 룰러와 컴팩터를 구성하는 형태로 타노스의 타코의 TKS 서비스를 설계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클러스터 ABC라는 세 개의 클러스터를 갖고 있고요. 어느 곳으로 쿼리를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타노스 프라이머리는 변수를 둬서 프라이머리가 있는 곳에만 아까 문제가 됐던 룰러와 컴팩터를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순환 그래프 발생이 있었고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공유하려 합니다. 타노스는 쿼리를 통해서 다양한 백엔드를 연동할 수가 있었고 심지어 쿼리는 다른 쿼리를 백엔드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정된 구조에서는 그 모든 노드의 타노스와 프로메테우스가 모두 깔리게 되고 타노스가 그 프로메테우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결 방법을 통해서 타노스 간의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타노스 쿼리를 직접적으로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클러스터 안에 타노스, 프로메테우스가 몇 개 있는가와 관계없이 연동을 할 수 있어 선호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노스가 모든 클러스터에 있는 프로메테우스들을 직접적으로 연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노스 간의 연동은 없고 타노스는 무조건 프로메테우스만 연동한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의 경우에는 타노스 쿼리가 결국 타노스 쿼리를 연동하고 그 타노스 쿼리의 백엔드 중에 하나로 또 타노스 원 타노스 쿼리가 발생하는, 다시 설명드리면 클러스터 A에 있는 타노스 쿼리가 타노스 B, 클러스터 B에 있는 타노스로 백엔드를 설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설정된 게 처리되는 동안은 다시 클러스터에 있는 타노스로도 질의가 전달되는 무한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를 겪을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언급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구체적인 값들이 위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제시되고 있고요. 이 값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 세션에서 진행된 데카파드 2.0을 참조하시면 좀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타노스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좀 동안 발생했을 뿐 모든 프로메테우스에서 사용하던 CR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많은 튜닝 포인트나 확장 포인트들을 타노스가 제공하는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얻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 혹은 가장 최적의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노스가 제공하고 있는 백웹 등 몇몇 툴셋이 있는데 이들은 아직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early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